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양성된 내용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유학생의 상담 사연이었습니다. 유학생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친구는 아이디얼의 휴먼면서 릴레이션과 컬처가 비교적 높은 친구였고, 하지만 에이전트 성향은 바닥이었고, 여자친구는 휴먼의 아이디얼에 릴레이션과 리얼리스트 성향도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사연의 핵심은 사실 세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저희들 어떡할까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본인은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중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동부로 와가지고 직업을 찾아서 지내다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할 거냐, 아니면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가고 남자는 미국 동부에 남아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의 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세 번째가 여자친구가 한국에 갈 때 이 친구도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간다. 그래서 둘의 사랑의 결실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까요? 이제 이런 사연이었어요. 사실은 상담 그 사연에서 가능하면 진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자친구가 동부에 오는데 직장을 잡는다라는 것이 여의치 않을 거니까 아예 결혼을 해가지고 지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사연이 왔습니다. 그 방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유튜브로 올라온 상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족한 글솜씨 때문에 저와 제 여자친구가 처한 사항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피드백 이메일을 보냅니다. 상담 내용 듣고 나서 별로 마음에 싹 안 들었다는 거죠.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오해가 어떤 건지, 또 어떤 정보가 더 있을지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또 이 상담 사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거나, 젊은 친구가 공부냐 결혼이냐,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한테 또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피드백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보냈던 내용은 저와 제 여자친구와 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아마 같이 보냈대요. 놀랍게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부에 와서 같이 살겠다고 결심하면 박사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훌륭한 연구자이자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한 상태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일 여자친구가 직장을 구해서 동부로 직장을 구해가지고 하겠다면. 그런데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자친구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 말은 여자친구는 글쎄, 너 말은 믿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되겠냐? 그리고 내가 동부로 가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게 꼭 잘 될 가능성도 없고, 동부에서 직장을 구한다고 해서 나하고 당장 결혼을 해야 된다, 또는 결혼을 안 하고 동부에서 직장을 구한다, 그거 다 애매한데 어떡하라고. 이 마음이 이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는 다른 여자한테 또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다른 여자하고 또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오빠 보고 동부까지 갔는데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고, 당장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둘이 어떻게 먹고 살까, 또 오빠 내가 믿고 살 수 있을 만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엔 쉬운 길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직장도 또 부모님도 다 있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오빠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도 좀 시간도 보내고 잘 지내다가 오빠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마음도 한국서 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상담을 어디에 초점을 뒀냐 하면, 이 사연 주신 남자가 석사과정을 하고 있으면 박사과정까지 가야 되고, 박사과정 가는 동안에
뭐 학비와 생활비는 그럼 다 누가 마련할 거냐? 뭐 제가 상담하면서 그거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돈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지 않기도 하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서는 제가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꿈을 희생해서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답인가요? 참고로 둘 다 아직 F1 유학생 신분입니다. 네, F1 유학생 신분이면 뭐 석사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기 쉽지 않고요. 취직이 된다고 하면 뭐 그거는 순전히 결혼해서 돈 벌고 미국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결혼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이나 세 번째 선택이나 각자 첫 번째 선택은 여자친구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세 번째 선택은 여자친구가 하고 남자친구 모두 한국으로 간다. 그리고 남자의 학업을 중단하고서라도 여자친구가 끝끝내 한국에 가고 싶다면 같이 가고 싶지만 여자친구가 극구 반대합니다 라는 선택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오빠 내 때문에 한국까지 올 필요 없잖아. 오빠는 오빠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헤어지자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계속 남아서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 그거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내가 그냥 뭐 쉽게 박사까지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연을 더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이 진짜 공부하는데 컨텐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공부하는 게 중요하면 여자친구가 뭐 미국에 남아서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고 뭐 한국에 가면 가는 거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지 뭐 그거에 따라서 내 공부하는 걸 바꿀까요 어쩔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제가 이 학문에 큰 뜻이 없다고 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넌 왜 태어났니라는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범죄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와, 이 친구가 범죄 심리학을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범죄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이 범죄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훌륭해요. 놀라워요. 그러면서 박사님처럼 WPI와 같은 검사지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RA로 멘탈 헬스 리더시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연구 조교로 멘탈 헬스 정신건강 리더시 이해도에 관한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라는 거 뭐로 생각하고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수준이 어떻게 되냐. 하지만 리더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퀄리테티브 방법이 주로 쓰였는데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숫자 설문지를 사용해서 숫자를 모아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한 건 퀄리티티브 스타디를 했다는 건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관찰하거나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리더 수준이 어떻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연구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학부생이 그래도 이렇게 연구에 참여했다는 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 연구하는데 열정이 있다는 거죠. 오코너가 멘탈 헬스 리더시 스케일을 만들면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해졌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코너라는 연구자가 멘탈 헬스 리더시 스케일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 거죠. 멘탈 헬스에 대한 연구하는데 참여해가지고 두 번째 저자로 참여했다니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석사과정 하면서 현재 멘탈 헬스 스티그마를 주로 연구하는 교수와 함께 RA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울증, 저현증,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정신의학적인 명칭을 붙이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낙인처럼 찍혀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치료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그 교수님 밑에서 아래로 일하고 있나 봐요.
미래에 제가 이 분야에서 박사님의 WPI처럼 또 크라임 리더시 스케일 같은 걸 고안하여 누가 범죄에 취약한지 파악하고 범죄에 관한 지식을 올려서 예방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WPI를 연구하는 것과 이 크라임 리더시 스케일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심리학의 접근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고 상당히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 WPI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학생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속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WPI 같은 검사는 더 못 만들어요. 크라임 리더시 스케일 같은 거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범죄에 취약한 거를 파악하고 범죄에 관한 지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왜? 지금 현재 많은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먼지 쓰레기 많이 모으면 언젠가 그 먼지 쓰레기 산이 황금산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과학 연구 활동이 기존에 있는 지식을 확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만한 연구를 계속하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저희 거의 30년 이상의 아카데믹 학계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이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본인이 구체적인 사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먼저 그 분야의 현실적인 경험을 쌓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현실적인 일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과, 그냥 무작정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 것 사이에는 본인이 나중에 연구자의 생활을 하거나 교수의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야기하고, 대개의 경우에는 남는 길은 교수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특히 심리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얼마나 이 공부하는 데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도전적인 측면에서 그 멘트를 날린 거죠. 날리고 나서 저 쪽으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과정을 제 돈 두고 다닌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예 처음부터 박사과정으로 같이 그렇게 연구하는 능력도 있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리고 저도 펀딩 없는 박사과정은 돈 낭비의 학위장사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앞으로 1년간 딱 석상과정까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아예 대학원을 가기 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봤어야 돼요. 지금 또 석사과정 1년 다니는 동안에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될 때 본인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 미국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고, 그럼 한국에서 주는, 한국의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수준인가 상황인가, 그것도 트라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박사과정을 어플라이 할 때는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게 본인이 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크지만은 간다면 보내줘야죠. 아니 그럼 여자친구가 저를 믿고 동부로 오겠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여자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나를 중심으로 설계를 했구나. 그럼 내가 책임지고 계속 사랑해야죠. 네. 본인은 유학생을 배출한 본 적이 없는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 대신 토플과 SAT를 준비해서 편입 없이 입학하고 군대에 GRE까지 한 학기도 유급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참 행운이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희 롤 모델이신 황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삽질을 하고 있나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삽질한 거 아니에요. 이 학생 진짜 자기 나름대로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가지 픽사리가 난 거는 본인이 석사과정을 지원하지 말고 박사과정으로 지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범죄와 관련된 뭔가를 스케일을 만들거나 검사를 만든다라고 할 때 범죄 심리학과를 간다는 건 이름만 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슈하고 착각한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그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연구자가 되는 기본적인 스킬과 연구를 하는 기본 태도를 배우는 거지, 특정한 주제, 범죄 또는 사회 또는 뭐 성격, 임상, 상담 이런 단어가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내가 범죄에 관련된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범죄심리학과, 내가 사회에 대한 심리학을 배우니까 사회심리학과, 내가 경영에 대한 뭐 심리를 배우면 경영심리학과 뭐 이런 거를 가야 된다라는 수준의 사고로 자기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려고 했다는 여기에서 안타까움을 보였다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박사과정까지 하고 진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굳이 범죄심리학과라는 그 명칭이 붙은 학과를 갈 이유가 조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심리학과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학과는 마치 한국에서 무슨 아주 구체적인 뭐 반도체학과, 물리치료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딱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마치 학원에서 특정한 학과목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학에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자를 양성하거나 연구자가 되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그 분야만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그 분야에서 일할 사람, 당장 써먹을 사람, 회사나 조직에서 필요한 거의 기술학원에서 기술자 양성하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연구자를 양성하는 박사과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부분에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연구나 공부를 하는데 초점을 뒀으면 그 과 이름을 보고 본인이 연구하는 거를 연결시키는 그거는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자기 공부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아직도 삽질로 보인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가야 할까요? 긴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본인이 범죄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줄이거나 범죄에 희생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범죄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뭐 심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든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뭔가 연구를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박사를 받고 만일 교수가 된다면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미국에서 배운 대로 미국 책에 있는 내용대로 미국에서 하는 소리를 마치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뻔한 소리 떠들어대거나 또는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 사건이나 현장이나 상황이나 또 이슈나 이런 것들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이 중대하고 힘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또는 미국의 연구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 스스로 낙담할 가능성도 많고 대학 교수가 안 된다면 참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 아주 깝깝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범죄 관련 모든 연구기관은 심리학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주로 법학, 경제학 이런 사람들을 그 연구기관에서 쓰려고 하지
심리학 한 사람은 거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심리학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하면 법으로서 처단하고 재판하고 또 공무원 시험에 대부분 법 과목들이 다 있으니까 법만 알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 그 생각이 아주 투철하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범죄 관련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에 와서 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F1 유학생 비자인데 유학생 비자의 학생이 석사 마치고 거기서 뭐 취업 기회를 얻기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박사과정으로 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상담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세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 첫째, 여자친구가 동부에 와서 직장을 찾아 자리를 잡는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본인하고 결혼할 생각으로 한다는데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망설여진대요. 뭐 어쩌라는 거야. 여자친구는 하겠다는데. 오빠 망설여진다고 그러면 오빠가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저는 남아서 장거리로 연애를 한다. 이 경우는 사실 헤어짐을 선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 길을 가죠. 언젠가 우리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서로 슬퍼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셋째, 여자친구와 제가 모두 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공부를 박사까지 안 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여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합니다.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것처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한국 가는 걸 원하는데. 그렇지만은 오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같은 그런 부담을 주고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이 옵션은 서로 본인의 욕구를 일시 표현하지 않고 싹 옆으로 숨기고 마치 여자친구 때문에 또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옵션을 나타나고, 두 번째,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나는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 이거는 각자의 욕망에 가장 충실한 선택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사연 주신 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두 분이 같이 모여서 사연을 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연만 가지고 제가 냉정하게 그냥 예측을 해본다면 1년 후에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남자친구는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살짝 감추고 또 욕망을 그럴듯하게 표현하면서 마치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냐 세 번째냐 하는 이 옵션 속에서 마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이 고민하는 그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1년 후에 석사를 마친 다음에 박사를 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예측하는 거는 본인이 박사 장학금까지 받고 자기가 박사 과정을 갈 수 있으려면 여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나 여자친구가 동부에서 사냐 한국으로 돌아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여자친구가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갈 문제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동부로 와, 또 내가 너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게,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했나요? 네. 만일 이 두 사람이 진짜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가 적어도 3년 후에 우리는 지금 대학을 한 사람은 졸업하고 한 사람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지만 적어도 서로 상대방을 사랑은 하지만
상대방을 책임지고 결혼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더 있어야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나이가 뭐 40살 50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년이 지나도 여전히 20대니까 그때까지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찾자라고 서로 쿨하게 이야기하고 각자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에 남아있든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상담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연 보내주신 남자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 굶어 죽이겠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동부로 와라. 그리고 너는 그게 오빠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지만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라기 때문에 그거를 여자친구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자친구가 동부에 와가지고 직장을 찾아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나 또는 마음은 이 사연 보내주신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분이 또 저한테 또 편지 보내겠죠. 네, 근데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라 망설여진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망설여지는 거는 남자친구분이 마치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망설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망설여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여자친구가 동부로 와서 같이 직장 잡고 같이 자리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네가 희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아마 5살, 한나를 25살, 6살 정도 됐다면 어떻게 할까? 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준비는 했다. 그 생각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좋다고 무작정 결혼하자 할 때는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것은 다른 이슈로 있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심리 상태에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